달서구는 4월 27일 구청 충무관에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년 첫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를 리모델링하고 달천예술창작공간 개관식을 29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새마을회가 달서구청 이청 대강당에서 달서구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팔공산 관할 5개 기초자치단체는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을 위한 대구 경북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3일간 펼쳐진 제18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승왕리에 폐막했습니다. 동물의 사육제 피아노 숲이 5월 8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도토리의 모험 시즌2가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4월 2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4월 27일 구청 충무관에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년 첫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10기 위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위원 소개와 주요 안건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제10기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14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협의회장으로는 김학윤 계명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달서구의 환경행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전 시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달서구 환경보전계획, 달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며 그 외 추진사업은 달성습지 지킴이 프로젝트, 자율환경감시단 운영, 도원지 환경정화활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원지 상류와 달성습지 구간의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수박골천에서 달성습지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도원지 수달의 보금자리 및 은신처 조성, 진천천의 유지 용수를 확보해 생물의 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도원지 상류 수박골의 반딧불이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물 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를 리모델링하고 달천예술창작공간 개관식을 29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속에서 김문호 군수와 구자 군의회 의장, 기관 단체장,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개관식은 프리소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기념사, 축사, 경과 보고, 그리고 6명의 입주 작가 소개, 드로잉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은 2019년 4월에 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를 리모델링에 들어가 그해 12월 준공했으며 지난해 3월 부지 정비 공사를 거쳐 지상 2층으로 조성하고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1층에는 주민 활용 공간과 세미나실, 사무실 등이, 또 2층에는 6개의 입주작가 개인별 스튜디오와 야외 휴게 공간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로써 입주 작가들에게는 창작 역량 강화 기회와 예술 공간을, 지역민들에게는
주민 참여 문화 공간 등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지역 소통의 장과 복합 문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선정된 제1기 입주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달성군에서 예술가와 시민들을 연계해주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해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한 명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달천 예술 창작 공간에 입주한 작가들 대표로 작가분들 모두 같이 함께 교류를 많이 하고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해서 대구 예술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5월에는 첫 전시회로 달성군청 참꽃 갤러리에서 있다 프리뷰전을 가지며 그리고 7, 8월에는 중간 보고전을, 9월에는 달성문화재단의 대표 예술축제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에 참여하고 10월과 11월에는 결과 보고전을 진행합니다. 네, 우리 달성군이 문화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온 지 이제 한 10년이 지났거든요. 또 그 하나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창작 공간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 입주 작가들이 굉장히 그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이 땅을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또 10한 5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한 40여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만은 새로운 그 달천 그 예술 창작 공간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1차로 6분의 작가, 또 지역 작가가 5분입니다. 달성군 출신이 모두 20대에서 30대 젊은 작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공간에서 정말 창작 활동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 또 아주 그 이름난 그런 작가가 되기를 저희들은 기원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은 우리 가을에 있을 대구 또 현대미술전에 또 출품을 하게 되고 또 올해는 우리가 또 입주 작가들의 첫 그 전시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작가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시회도 열립니다. 앞으로 많은 작가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달성군이 대구에서 유일하고 처음으로 문화예술도시, 예비도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이제 본도시, 법정도시 선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또 이분들이 그것도 중심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올 연말에 본도시, 법정도시 선정되는 쾌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한편 달천 예술 창작 공간은 대구시 기초문화재단 중에서 처음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달서구 새마을회가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달서구 새마을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장병철 이임회장과 우동보 신임회장을 비롯해 간변단체, 시구의원 그리고 새마을 가족이 참석해 취임식을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이임 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최영수 대구시 새마을회장의 공로패 수여, 달서구 새마을 가족의 공로패와 새벽종 전달, 사랑의 쌀 전달, 케이크 절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장병철 이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대구 신청사 유치와 호림역 신설에 새마을 회장으로 함께해 영광이었다며 비록 자리는 물러나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 배지를 받고 새마을 길을 전달받은 우동보 13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로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달서구 새마을 회장으로 취임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4개 단체와 소통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우동보 달서구 새마을 회장은 현재 주식회사 태영산업건설 대표로 있으며 경북 의성이 고향으로 이지구 무도 라이온스 회장과 달서구 새마을의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새마을회는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새마을 정신 실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팔공산 관할 5개 기초자치단체는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을 위한 대구 경북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환경부 국립공원 지정 절차 공동 대응 등입니다. 현재 팔공산 자연공원은 전체 면적인 125제곱킬로미터의 72%를 경북도가 관리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나머지 2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 자연자원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우수한 자연생태와 국보 2점, 보물 28점 등 91점의 지정문화재와 함께 총 5,295종의 생물종이 분포하고 있어 기존 국립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 추진은 주민 반대로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시도민과 토지 소유주 등 팔공산 보전 관리 방안으로 국립공원 성격 추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 추진을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도는 빠르면 4달 중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환경부는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시에서는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6월쯤에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3일간 펼쳐진 제18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정부 그린 뉴딜 정책과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발표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진 가운데 1만 8천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 행사로 운영됐습니다. 특히 엑스포 제2전시장 개관 후 첫 번째 전시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 계획 아래 안전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15개국 220개사가 참여해 720부스 규모로 개최됐으며 대구 기업 28개사도 참여해 참가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련 기업인 하나큐셀과 알피오 등 6개 기업이 신제품과 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하며 최근 시장 동향과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문 컨퍼런스와 2021 수소 및 연료전지 포럼, 제1회 수소 마켓 인사이트 등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 12개국 74명의 바이어가 국내 참여 기업과 화상 통화를 통해 진행한 사이버 수출 상담의 운영 결과에서는 150건의 상담을 통해 수출 상담액 1억 1,100만 달러와 계약 추진액 7,400만 달러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기획 및 제작한 클래식 오아시스 동물의 사육제 피아노 숲이 5월 8일 11시 14시에 그랜드홀에서 개최됩니다.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보다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극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공연장으로 나들이 갈 수 있도록 36개월 이상의 아이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사자, 거북이 등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에 등장하는 동물들과 한 아이가 숲속에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 클래식 음악에 녹였습니다. 연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쉽고 친근하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연극적 요소와 교훈이 담긴 스토리로 꾸밀 예정입니다. 또 36개월 이상 영유아로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종곡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합니다. 연극의 스토리에 맞는 음악을 들으며 아이들의 상상 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눈앞에서 구체화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온 가족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5월 가정의 달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국악 뮤지컬 도토리의 모험 시즌2를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래동화 별주구전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각색해 국악과 뮤지컬 장르를 콜라보한 어린이를 위한 국악 뮤지컬입니다. 미래 관객 개발과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과 달리 판타스틱한 무대 연출과 최고의 캐스팅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초대형 어린이 뮤지컬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6개월 이상부터 공연 관람이 가능하며 티켓 금액은 전석 5,000원입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올해 도시재생대학 참여자를 모집하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5월 7일까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2021 달서구 도시재생대학 참여자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주민이 마을 문제를 직접 발굴, 해결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운영합니다. 달서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7일까지 온라인이나 달서구 도시재생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한편 도시재생대학은 5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8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해, 도시재생 사례 탐방 등이며 개인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201동 통우회의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이야기입니다. 201동 직원들과 통우회는 15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성서내거리에서 안전속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17일부터 도심 통행 제한 속도가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시행됨에 따라 홍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7개조 4명씩 소그룹 단위로 전개됐습니다. 세 번째는 본동주민자치회의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본동주민자치회 나눔 교육분과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5세대를 선정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밑반찬을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 인사 등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본동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집행하는 주민 대표 기구로 현재 3개 분과 3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 특성화 사업으로 관내 취약지 방역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네 번째는 대구 수목원이 시민 아이디어함을 설치한 소식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수목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설치한 아이디어함은 수목원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수목원 정책에 접목해 지속적인 수목원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수목원의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이나 제도 개선 방안, 이용에 불편한 시설물의 개선안 등 수목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디어함의 제안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천식 소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의 현이와 풍리의 청춘 신난장 소식입니다. 1918년부터 한결같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에 2019년에 청년몰이 개장을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현이와 풍리의 청춘 신난장으로 주로 20대와 30대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젊은 사장님들의 열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확연히 차이가 나며 미래로 도약하는 청년몰이 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하고 각 업체 사장님들께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은 감성을 조화롭게 안착시켜 새로운 시작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현이와 풍리의 청춘 신난장 파이팅입니다. 두 번째는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거 어르신을 위한 건강죽 제공 이야기입니다. 협의체는 24일 영양 듬뿍 건강죽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만든 건강죽을 지역의 중증장애, 치아부실 독거 노인 30세대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 확인과 함께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태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든든한 지킴이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달성문화재단의 춤으로 그리는 동화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과 교우 관계에 소홀해진 아이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고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대전시립무용단의 춤으로 그리는 동화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를 개최합니다. 공연은 5월 13일과 14일 오후 5시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진행하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됩니다. 공연은 권윤덕 작가의 동화를 원작으로 책 속의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무대 세트와 소품, 소녀와 고양이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무용극의 완성도를 높이며 특히 클래식, 동요, 스윙 재즈 등 다양한 음악과 춤이 어우러져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5월 3일 10시부터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강림초등학교와 파호초등학교의 과학체험의 날 행사 소식입니다. 먼저 강림초등학교는 1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는 문화예술 경연대회와 놀이 중심의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로 운영됐습니다. 1학년은 나만의 개운죽 화분과 자석으로 가는 자동차 만들기, 2, 3학년은 자석으로 가는 자동차, 회전 LED 팽이 만들기, 4학년은 나만의 개운죽 화분 만들기와 회전 LED 팽이 만들기, 5학년은 자석으로 가는 자동차, 회전 LED 팽이 만들기, 6학년은 구글 카드 보드를 활용한 AR, VR 체험으로 실시됐습니다. 파호초등학교는 21일 진행됐으며 5, 6학년이 공통으로 전동 글라이더, 미래사회 전갈 로봇, 과학수사대 거짓말 탐지기를 체험하고 5학년은 가상현실, 정강현실 체험을 6학년은 업사이클링 커피 주방 비누를 각각 선택해 체험했습니다. 이향숙 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을 통해 호기심과 창의력을 기르고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꿈나무로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하고자 파호 과학창의 한마당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사초등학교의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 공동체 기쁨 이야기입니다. 다사초는 86년 전통의 학교로 낡은 건물과
노후된 화장실 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 환경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좁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했으며 세면대 공간 확장 및 화장실 자체 온도 조절 기능을 천정에 설치하고 자동 손 건조기까지 갖춘 화사한 화장실로 탈바꿈하면서 과거의 어두침침하고 좁은 화장실 사용을 두려워했던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또 손때 묻은 내 외부 벽은 연두, 하늘 등 청별색을 달리해 화사함을 더했고 교실 안은 연두로 색을 입혀 밝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곡초등학교의 꿈기 자랑 미니 콘서트 소식입니다. 23일 열린 온오프라인 미니 콘서트는 진로교육 주간을 맞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쳐 보이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상에 담거나 실시간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해설이 있는 그림 소개, 오카리나, 비산농악 등 악기 연주, 시 낭송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담은 내용들은 각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했습니다. 남지윤 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가진 꿈과 재능을 펼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대구 세명학교의 자립의지를 키워주는 프로젝트 운영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내린 후 교실까지 혼자 찾아가는 선생님, 저 혼자 갈게요 프로젝트를 기획해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1주차 담임교사는 교실에서 학생을 기다리고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실의 위치를 알려주며 혼자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2주차엔 거리를 두고 혼자 교실로 찾아가도록 뒤따라가며 격려하기. 마지막 3주차에는 도움 없이 혼자 교실 찾아가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희 교장은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자립 능력이 신장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최고의 뱃놀이 금호선사선유 이야기입니다. 420년 전 우리 고장 달성군 다사업 이천리 선사와 죽곡리 부광정 사이 금호강에서 행해진 금호선사유는 금호강변 선사에서 행한 뱃놀이란 뜻입니다. 조선 중기 대구를 대표하는 선비이자 임란의병장이었던 낙제 서사원 선생이 임진왜란이 끝나자 고향인 이천리 선사 금호강가에 완락제를 건립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인근 23인의 선비들이 모여 개최한 선유가 바로 금호선사 선유였습니다. 또 1992년 금호선사 선유를 한폭 한지에다 시, 서, 화로 표현한 작품 하나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선유가 있은 지 232년 후인 1833년 남파 조형규라는 화가가 완성한 금호선사 선유도 아래에는 참석자 23인 명단이 있으며 이름 아래에는 이름의 주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420년 전 그들은 전쟁 직후 끔찍하게 힘든 시기였지만 스승, 제자, 동문과 함께했던 그 순간만은 선사를 타고 하늘과 강을 오가는 신선노름을 꿈꿨던 것입니다. 한편 금호강은 바람이 불면 강변 갈대밭에서 금은고 소리가 나고 호수처럼 물이 맑고 잔잔하다는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지금까지 4월 2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꽃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해 농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2021 희망꽃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실역과 설암영곡역, 달성군청에서 3,000여 송이의 장미꽃을 나눔합니다. 행사 전 방역은 물론 한 줄서기 가이드라인을 따라 장미꽃 한 송이를 자율적으로 수령하는 비대면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꽃 나눔 행사는 달성군 도시농업연구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염원을 담아 적극 참여했습니다. 꽃 나눔과 더불어 우울한 시기를 극복하고 마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미니 텃밭을 전시함으로써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일상 속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달성군 도시농업연구회 이경민 회장은 희망꽃 나눔 행사를 통해 코로나 블루로 지친 국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합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월 29일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기로 마을별로 상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통제 100통을 전달했습니다. 김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으로 힘든 시기지만 백신 접종을 계기로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약국이 가까이 없는 지역 주민들,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둔 어르신들에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열 합인면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도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비약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면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5월 7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5월 효나눔 자원봉사의 달 비대면 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는 편지 쓰기와 방향제 카네이션 및 건강기원 물품 등이 담긴 건강 꾸러미를 만들어 홀몸 어르신 500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 봉사자는 200여 명으로 단체 10군데, 가족 단위 20가족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며 활동 참가비는 단체 20만원 이상, 가족별 2만원 이상입니다. 달서구는 매년 4월 효실천을 위한 효나눔 자원봉사의 날을 대규모 집합봉사활동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분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원봉사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활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4월 28일 관내 전통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점포 점검의 날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방 공무원과 시장 자율소방대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점포주들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자율점검 지도와 시장 상인의 화재 예방 교육, 소방통로 확보훈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성우 강서소방서장은 지난해 겨울부터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이 잘 운영이 돼 관내 전통시장에는 화재가 한 건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자율소방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의 희망 나눔 팀을 운영하고 있는 팀장이고요. 현재는 간사직을 맡고 있는 정미영입니다. 근데 자원활동센터에 이 여성회관이 교육기관이잖아요. 그 교육기관에서 재봉틀을 배운 사람들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그게 희망 나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재봉틀로 재능 나눔하는 재능 나눔 팀입니다. 그 섬유 공장에 자치천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까워서 저희가 다 기부받아 와서 그걸로 다시 옷을 만든다거나 무료 어른들 인견 바지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고요. 또 해외 어린이들 제3국의 어린이들한테 옷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보통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애들 교복 만들어주고 애들 옷 만들어주려고 시작했는 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좋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또 그런 사람들한테 나눔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왕 배운 거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했죠. 주로 활동하고 있는 팀원들이 한 7명, 8명 그렇게 됩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늘 일감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갖다 드려서 같이 해서 만들어 달라고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다 요셉이 집하고 초등학생 마스크하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늘 일상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히 어떤 기분을 느끼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늘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할 때는 좋습니다, 그렇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멋쩍은 일도 아니고 현장에 용기 내셔서 오셔서 같이 하시다 보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마력을 느끼실 거거든요. 해보시면 용기를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지만 저희는 또 코로나 때 저희가 할 일이 또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늘 진행형입니다.